자, 그럼 페이지 66페이지 66. 자, 여기 원자 구조. 원자 구조. 어이구. 원자의 구조. 원자 구조고. 자, 원자 구조라고 하면 일단 먼저 원자를 봐야 되는데, 원자를 이루는 것, 원자를 구성하는 것은 원자 핵이랑 전자. 원자 핵이랑 전자. 전자이고. 그리고 전자 속에는 무엇, 원자 핵 속에는 무엇이냐면, 그냥 양성자. 양성자. 난 그리고 중성자.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있고. 그래서 이거 이제 원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원자를 이루고 있는 이런 입자들의 발견에 대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쪽 배우는 내용이야. 이게. 어때? 어떤 거 먼저 발견하냐면,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전자. 오케이?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원자 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견한 것은 양성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발견한 것이 중성자다.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것을 좀 잘 보면 돼. 그리고 우리 어떤 전기에 나오는 현상은 그것은 이제 기원전부터 정전기 그러거든. 그것은 기원전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전자의 발견은 해봤자 지금으로부터 한 뭐 100년 전에? 한 130년 전에 그때 그 처음 발견한 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해봤자 뭐 이제 전자가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 뭐 전류 같은 것이 그러니까 흘러간다라면은 전자 같은 것이 흘러가는 그것은 모르는 상태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중학교 때 배우겠지만 이제 전류의 방향이랑 그리고 전자의 방향 서로가 그 반대인 거. 그것은 처음부터 이제 전류 방향 정할 때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간다 라고 봤는데 실제로 이제 이동하는 것은 전자고 그리고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보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뭐 그 실제로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그 반대이다 보니까 전에 있던 공식을 다 바꾸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류는 풀마고 풀마 방향이 그리고 전자는 맞풀이다. 그래서 다 정한 거. 약속.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원자 구조의 현대제 전자 발견인데 그 먼저 어떤 것을 먼저 알고 있으면 좋은 거냐면 그 우리 지금 할 거 내용 전에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냐면 1800년에 여기는 연도보다 순서야. 이게 연도보다는 순서.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실험에서 무엇을 어떤 특징이 있어서 무엇을 알게 되는지 그 순서만 좀 잘 알면 돼. 연도보다는 순서. 한번 뭐 추가로 뭐 좀 하려고 하면 물론 시험장 같은 연도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그 연도 비교하면 좀 좋다는 거. 먼저 1803년일 때 돌턴. 우리 책에는 내용이 딱히 없어 이게 없다. 근데 이때 돌턴 이 사람은 그 1803년이니까 지금 거의 200년 전이야. 그래서 돌턴 이 사람은 원자설이라고 써야 되나 원자설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돼. 말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는 이제 이 사람 말할 때 총 4가지 원자설에서 총 4가지 거리인데 원자는 이제 쪼개지거나 또는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같은 종류의 원자라고 하면 그 크기 모양 질량 다 똑같고 그리고 원자는 화학 반응에서 뭐 새로 이제 만들어지거나 또는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화학 반응할 때 일정한 비례로 반응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원자설 하면서 돌턴 이 사람은 원자 모습을 동그란 공 모습, 공 모양 이렇게 말해. 공 모양이다. 자, 문제. 원자는 공 모습이 아니고 공 모습이 아니게. 실제로. 아니에요. 아니? 어떤 모습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전자협력을 통해서 우리 그 원자 같은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일단은 물론 실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영상화 시킨 거야. 그러면 그 공모습을 많이 하는데 실제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이고 그리고 돌고 있는 전자, 어디가 있는 전자 이것이 원자야. 그러니까 모양이니까 어떤 경계가 없어. 마치 우리가 그 세포라고 하면 세포막이 있지. 그래서 세포막이 있으니까 어떤 세포의 경계에 딱 보이는데 원자들은 경계가 없어. 되십니까? 없어서 우리가 지금 그 원자를 말해야 되는데 설명해야 되는데 원자 모습이 딱히 뭐 없으니까 또 그려서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 딱히 없으니까 우리가 그 공모습 그걸 많이 좀 뜬다는 거. 아무튼
그때 돌턴 내처럼 아무튼 그 전지 아무튼 예전이지만 원자는 그 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실제 뭐 보고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본 모습이라고 그게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기본이 되고 넘어가고 이제 한다. 이제 보면은 우리 책 보면 이제 그 66페이지 나와 66. 연도는 1800 언제? 1897년. 1897년 이때 톰슨 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실험이냐면 그 실험 그 제목이 음극선 실험이에요. 음극선 실험입니다. 이 말뜻이 무엇인지 좀 봐야 돼. 음극선이 뭐냐면 음극선이야. 음극에는 우리가 전지의 극에서 플러스 극 아니면 마이너스 극, 그지?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선은 우리가 그 광선, 그래서 우리 빗줄기, 빛이라고 보면 돼. 빛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실험 뭐냐면 그 마이너스 극에서 빛이 나온다는 그런 실험이야. 그렇죠? 어떻게 한 거냐면, 난 거의 진공 유리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그 전극 연결, 전극을 연결해, 전극.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극이고, 이쪽은 이렇게 플러스 극을 놔두는데, 그 다 막은 것이 아니고, 가운데 빵꾸 때린 거. 오케이? 빵꾸 때린 이쪽 플러스 극이다, 플러스 극. 이어서, 속에 뭐 진공이야, 진공. 그리고, 여기다 이제 높은 전압을 불러줘, 전압. 고호 전압 불러줘. 고호 전압 주면은, 여기서 무엇인가 이렇게 빛이 나온다. 오케이? 이것이 음극선이야, 음극선. 그래서 톰슨이 이거, 물론 톰슨이 이거 처음 뭐 이거 했다라기보다 아무튼 톰슨이 한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우 예쁘다 해서 끝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험했는데 여기다 물론 그 특징에는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가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지 봐야 돼. 어떤 물체를 두면 그 물체 모습으로 그림자 생겨.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 생긴 걸 통해서 이 음극선 이것은 얘는 성질을 얘는 직진한다. 직진. 오케이? 직진이 아니고 직진. 그래서 음극선은 진짜 직진한 성질이 있다. 이런 거. 빛이 좀 쭉 나갈 때 막 쉬워서 이것이 아니고 이제 쭉 나가는 거.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제 발행결이 여기다가 지금 발행결을 설치해. 발행결이. 그러니까 발행결이면 좀 약간 무거운 거 말고 가벼운 거. 그러니까 적당히 힘 받으면 이제 돌아가는 발행결이고, 그럼 실패. 또 이상하다. 그래서 적당히 힘 받으면 돌아가는 이제 이거 발행결인데, 이 발행결에다가 빛을 붙이니까 회전 돌아간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발행결을 이제 설치해서 회전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 빛은 똑같은 빛이 아니고 달리 얘는 그 질량에는 빛이 나는 거. 왜? 자, 왜 그러면은 좀 설명 좀 해주면 물리를 배웠으면 좀 더 편한데, 그 어떤 물체가 이제 돌아간다라면 힘 받는 거야. 힘 받았는데 이거 그 발행비가 힘 받으려면 우리가 힘은 Fnem이 쓰거든. 힘이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량의 물체가 어떤 가속도가 있으면 그때 그 생기는 거 힘이야. 곧 질량의 물체가 이제 가속도 와서 이제 충돌하니까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게 통해서 이제 이 빛은 질량이 있는 빛이다. 우리가 물론 질량에 따라서 엄청 큰 건 아니고 뭐 미세한 게 아니라 조금나마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은 라이트에는 질량 없는 거지. 원래 이제 빛의 성질하면 이제 파동성으로 이제 입자성 만나는데, 입자성이라 해서 이제 이런 빛이 이제 질량 있는 건 아니고 다르게. 자, 발행기가 돌아가는 걸 통해서 이 질량이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세 번째 거. 여기다 무시 빼고, 여기다 겉에다가 이제 그 전기장이라면 여기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설치해. 플러스 마이너스 설치해. 하면 전기장. 설치하니까 이 빛이 휜다.
근데 참고로 보면은 그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참고로 이것이 먼저 전자인데 전자는 플러스기야 마이너스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싫어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좋아하지? 좋아하니까 플러스 그쪽으로 휘어져 참고로 되나? 그래서 정기장하니까 휘어져 정기장 휘어져 또는 그 이제 전공 말고 그 자기장 자석을 놔두면 설치하면 그러니까 N분의 X를 놔두면 또 휘어져 이게 휘어져 정리 쪽은 자기장에서 휘어짐 그래서 얘는 이 빛은 얘는 전하가 있다 전하를 하면 전기 뜬다는 거야 이게 그 전기 뜨는 그 입자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것 통해서 이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그 전자라고 이름 붙인 거. 그 응선 이것은 전자의 흐름이다.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제 전자 발견한 거예요. 참고로 보면은 이 톱슨 이 사람은 이 응급선에서 비통에서 이에 대해서 보면 이제 질량분의 전하액이 일정하다. 이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그 미국 과학자 그 밀리컨 이라는 사람이 기름방울로 하는 실험을 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기름방울 실험인데 그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이거 뭐 전자 하나에 대한 질량을 우리 전하자 다 구하게 돼. 우리가 보면 뭐 뒷페이지 나와져 있는데 그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 질량 얼마인지 그거 다 구한 거. 해봤자 그 이것을 이제 다 측정할 때가 한 100년 전에 거의 그때 정도 다 측정한 거. 그래요. 아무튼 이것 통해서 아무튼 전자 발견한 거야. 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보면 이때 그 돌tek 원자의 경우는 공모습이야. 잘 봐 없다는데 전하에 대한 것이 없어. 근데 얘는 갑자기 전자라는 것이 발견하고 이거 해봤자 그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자 모형의 변화가 생겨. 달라져. 이것으로 그대로 믿으면 안 되지. 그러면 전자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제 톱슨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그 전자 발견 통해서 돌tek 원자에서 나오는 공모습을 얘를 바꿔서 이렇게 플러스 띄고 있는 덩어리에 전자가 박혀있다. 이거. 오케이? 이것이 톰슨이 말한 원자 모형이야. 그리고 얘를 이제 말할 때 푸딩 모형이다. 이렇게 말해. 푸딩 뭐냐? 푸딩 알지? 난 모르는데. 나 먹은 적 없을 것 같아. 음식, 응? 알지? 푸딩 어떤 모습이야? 그치. 나도 몰라. 뭔지 몰라. 그 뭐냐, 빵 같은 것에다가 뭐 박혀 있는 거? 맞나? 아무튼 그런 것이 그런 거네? 나 몰라. 톰슨 이 당시에는 이때는 푸딩하면 뭐 이제 빵에다가 뭐 건포도 뭐 박힌 거? 정도 떨려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모습이다. 마치 보면 우리나라 보면 이제 뭐 백설기 떡에 보면 뭐 그냥 콩이 박혀 있는 거 정도 떠올리면 돼. 그래서 이렇게 뭐 박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이런 우리가 푸딩 모형 그렇게 말해. 모형. 그리고 잘 보면 그 플러스 띄고 있는 이제 뭐 바탕이 되는 거 플러스 띄고 있는 덩어리 전자 바꾼 건데 플러스를 왜 띄고 있어야 되냐면 먼저 그 해봤자 원자는 처음에 중성인데 마이너스인 전자가 이제 있는 거다 보니까 거꾸로 상세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띄고 있는 덩어리에 전자가 박혀있다는 거. 이때는 다시 말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 그것을 알기 전이야 이게. 그렇죠? 그 당시에 생각을 해야 돼 그 당시로. 아무튼 이 전까지 해봤자 전자인 줄 몰랐다니까. 그나마 이제 톰슨 응선 실험 통해서 전자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 차츰 좀 더 알게 된 거야 이게. 근데 역사의 흐름 좀 잘 봐야 돼. 질문. 된 거? 2탄. 그러면 두 번째는 1911년. 1911년인데 러더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실험이냐면 이름이 그 실험 이름이 알파입자 산란 실험이야. 산란 실험이다. 먼저 알파입자를 이제 산란시키는 거. 그 알파입자를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
산란에서 보니까 그냥 그 알라는 거, 알 납하는 건 아니고 퍼뜨리는 거. 자, 알파벳 여기서 보시면 얘는 헬륨 원자력이다. 여기 곧 헬륨 원자력이고 알파벳인데, 자, 헬륨 원자력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친구라는 양돌 중돌. 오케이? 그래서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 그래서 이렇게 합치는 그 덩어리, 그것이 헬륨 원자력이야. 이것을 이제 그 한쪽이 많이 쏴 보내서 퍼뜨리는 거. 어디다 쏴 보내면 원자에다 쐈을 때 그때 퍼뜨리는 건데, 근데 해봤자 그때 뭐 연도가 거의 지구에 거의 100년 아니야. 원자 하면 어떻게 잡아? 뭐 핀셋을 못 잡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금속을 얇게 펴면은 그 금속 해봤자 그 금속 원자들 모인 건데, 응? 그 얇게 피면 점점 그 금속 그 두께가 더 얇아지면서 당연히 이 금속을 이루고 있는 그 원자들의 그 이제 그 두께? 원자들의 그 배열된 정도가 점점 더 줄어들어요. 원자들의 배열도 더 얇게 하면, 가능하면 가장 얇게 하면 원자들의 그 한 겹으로 이루어진 그런 되게 얇은 막을 만들 거야 이게. 근데 그 생각까지 못하고 원자 한 몇 겹 정도 있는 거, 되게 얇은 그 금속 막을 만들어. 우리가 그 금박지 알지? 알루미늄 호일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검은 종이에 붙어 있는 얇은 거, 금박지. 그것을 얇게 만드는데, 참고로 이렇게 눌렀을 때 퍼지는 성질, 그것이 뭐냐면 이름이 이제 전성, 응? 전성이라고 그러고, 그 전성이 가장 좋은 금속이 뭐냐면 금. 그래서 금을 얇게 펴. 그래서 이제 그 금박 만들어. 얇게 펴. 얇게 펴고. 이해 가능한 거? 다시 말하면 이거 왜 하냐면 원자에다 썼을 때 이것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보는 거예요. 라고 할 때 그 금속에 대한 원자들이 두 개가 두고 그러면 써봤자 통 못하지. 통 못하니까 의미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얇게 좀 피려고, 가장 얇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냥 금으로 한다고. 우리 책 보면 나와 있거든. 책 보면 이제 그 세격, 그러니까 그냥 원자 세격으로 이루어진 그 두께, 금속 두께에다가 이제 알파벳 써놓은 거야. 가능하면 한 겹이면 좋겠지만 한 겹으로 하면 너무 힘들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그 원자에다 쐈을 때 그때 그 알파벳 어디에 나가는지 보는 거. 그래서 알파벳 씁니다. 사실 한두 개 쓰는 것이 아니고 많이 쓰는 거다 많이. 알파벳 쓰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퍼져 나가면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주변에다가 마치 보면 그 사진 필름처럼 다 설치해요. 전부 다 주변에.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보면 검은색 그 건판 있지? 그것처럼 전부 다 설치해. 설치한 다음에 알파벳 써보면 이것이 어디가 쭉 갈 건데 그때 전부 다 어디로 가는 마치 사진 사진 보면 사람 어디 빛이 다 찍히고 하는 것처럼 다 전부 다 표시돼 있게. 그 엑스레이 보면은 우리 엑스레이 찍으면 우리 엑스레이 통과해서 우리 뼈 나오지? 그것처럼 이제 그 엑스레이 어디 통과 어디 못 통과하는 거 그게 다 보인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알파벳 빛을 쐈을 때, 알파벳 쐈을 때 이것이 지나가는 경로 어디로 가는지 그 표시되는 거예요. 했을 때 쐈을 때 대부분 다 뒤로 다가. 그래서 막 뒤로. 물론 이게 중간에 안 보인다 이거. 다가는데 일부 보니까 표시가 여기도 있고 또 여기 심지어 앞에도 있어. 이 금속방 앞에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되려면 당연히 알파벳 쭉 간 다음에 이렇게 되나? 이렇게 튕겨 나가면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튕겨 나가면 또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튕겨 나가면 돼. 됐나? 먼저 러터퍼드가 이 시작하기 전에 예측을 할 때는 이 톰슨이랑 그 원자 모양 통해서 때 전부 다 통과하고 일부분 약간 좀 휘는 거 정도, 거의 다 통과하고 약간 휘는 거 정도 예측했는데 실제 보니까 대부분 다 통과하는데 일부 많이 꺾여. 심지어 보면은 앞으로 꺾이는. 이거 통해서 러터퍼드가 그 원자 속에 보면 이런 모습은 아니고 대부분 다 통과형 가다 보니까 원자는 대부분 다 비어 있는데
이게 꺾여, 이게 꺾여. 심지어 앞으로도 또 이렇게 튕겨나가. 그래서 대부분 다 비어있는데 내부에 뭐가 좀 이제 작고 단단한 것이 좀 있을 거다. 는 것을 이제 좀 약간 그러니까 알게 되게. 그래서 이 러더퍼드가 이 알파트 상단 실험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해. 됐나? 오케이? 그래서 이 원자핵을 발견하고, 그래서 원자핵 발견하는 거 통해서 보면 당연히 원자 모형이 변화 생겨야 돼.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뜨고 있는 원자핵이 있어야 돼. 그것이 이제 조그맣게. 그래서 원자가 있으면 주고 원자가 있으면 내부에 플러스 뜨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 도는 거, 전자 돌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된다. 이것을 말할 때 이것을 행성 모형 이렇게 말해. 행성 모형이다. 이거 하나? 이거?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전자가 돌다 보면은 어떤 궤도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야. 그냥 돈다.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면은 태양 주변에서 행성이 돌 때 특정 궤도 다 돌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는 말은 행성이지만 특정한 궤도 도는 것은 아니야. 그냥 돈다. 이 설명 나중에 다시 또 뒤에 떠나니까 다시 떠나는데. 그리고 이만한 원자가 있으면 이만한 원자핵이 있는 것은 아니야. 되게 조그맣게. 그러면은 이만한 원자에서 이만큼 원자핵이 차지하면은 그 알파 열자가 걔보다 다 통과할 수 없다. 이해하나? 그래서 이것도 되게 조그맣게 있어야 돼. 조그맣게. 그래야지만 대부분의 알파 열자가 전부 다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이것이 이제 그 러더퍼드가 그 원자핵 발견 실험 얘기 중요한. 그래서 좀 더 갑니다. 아무튼 원자 모형이 괜찮은데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돼. 이런 시험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름 누가 그냥 연습 필요 없고 누가 어떤 실험에서 어떤 특징이고 그리고 심지어 러더퍼드 경우는 실험에는 예측도 물어봐. 예측 결과만 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측한 것이 무엇이냐도 물어보니까 문제 풀 때 문제를 읽어야 돼. 보기 이것이 무조건 맞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예측은 이거고 실제는 이거고 달려.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원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실험도 있었냐면은 음선 실험이 라이벌. 뭐냐면 이제 양극선 실험이야. 양극선 실험이다. 양극선 실험인데 양극선 실험인데 잘 봐지고 얘는 이제 1880이네. 잘 보면 이때보다 더 빨리 할게. 빨리. 이때는 골드스타인. 그럼 책 뒤에 나와. 골드스타인인데 이 사람이 그 양극선 실험을 하게 되고 실험하면서 거의 비슷한데 뭐 양극이 뭐야? 플러스극에서 나오는 빛이다. 이거. 오케이? 실험은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그 똑같이 유리관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똑같이 전극 설치하고 여기는 또 이렇게 설치하는데 얘 잘 보면 그 전극이 이쪽에는 이제 이것이 플러스극 그리고 이쪽 마이너스극 오케이? 그리고 내부에다가 수소 있지? 그래서 수소를 조금 집어넣어. 수소 H 좀 집어넣어. 오케이? 집어넣는다. 라고 할 때 여기다 이제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이때 다 똑같이 플러스극에서 뭐 빛이 나오냐? 나온다. 이것이 양극선 실험이야. 그래서 연도는 이거보다 빠른데 이 자체로 해가서 이때 이 연도에 가서 자체적으로 어떤 뭐 결과가 있는 건 아니야 아직.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빛이 나오는 원리를 보면 이때 일단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극 쪽으로 전자 나와 맞죠? 전자 나오는데 그 전자가 수소 원자랑 충돌해서 수소 원자가 이제 수소 원핵과 그리고 전자를 분리가 돼. 됐나? 이해가? 그치? 높은 전압을 걸어줘. 고 전압 걸어주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흑에서 플러스 흑으로 먼저 전자 나와. 전자가 나와서 수소 원자핵과 충돌해서 수소 원자가 이것이 수소 원자핵과 전자로 또 분리가 돼. 그럼 그때 나오는 수소 원자핵 그것은 첫 번째가 수소 원자핵이 뭐야? 플러스 띄고 있는 그 플러스 띄고 있는 수소 원자핵이 이제 마이너스 극으로 쭉 가는 거야.
마이너스 쪽으로 쭉 가는데 그냥 빵 돌까? 그냥 쭉 지나간다. 오케이? 이것이 이제 양수 실험이고 볼수록 해봤자 이게 전쟁까지 말인데 그 다음에 또 나왔다. 이거 러더포드. 여기서 또 나와. 1919년 이때 보면 러더포드가 이 실험할 때 다른 그 기체도 다 집어넣었는데 그 수술을 했을 때 그때 보면 그 질량에 대한 전압이 가장 크다는 거. 그 수술을 했을 때가 그때 보면 질량에 대한 전압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게 돼. 그리고 이 비가 더 풀려가면은 또 분자가 크던지 아니면 분모가 더 작던지 해주면 돼. 근데 여기서는 분자가 더 작은 거, 아니 분모가 더 작은 거. 분모가 작다 그러면 뭐냐면 이때 그 수술을 했을 때 그때 분모가 더 작다 그러면 뭐냐면 수소에 대한 원자력이 가장 작다는 거. 오케이? 가장 작은 게 기본적인 거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례는 양분자로 그것을 알게 돼, 참고로. 러더포드가 그 이제 그러니까 질량에 대한 전압이 가장 수소일 때 가장 작다는 거 통해서 양분자 발견한다. 물론 이것 통해서 어떤 원자 모형이 가장 있는 건 아니야. 됐나? 똑같이 여기서 끝나. 원자 모형 그러니까 볼탄에 많은 그 공모형, 그다음에 톡신에 대한 것은 러더포드에 대한 거. 알면 돼. 그 다음에가 있네, 다음이하고 다음 거 참고로. 그리고 참고로 보자. 1932년 이때는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뭘 발견했냐면 그 이제 중성을 발견했는데 발견한 이유가 뭐냐면 그 수소랑 헬륨이랑 서로 간의 그 전하를 비교할 때 전하비는 1대2 나온다. 수 원자력에 대해서 원자력에서 그 전하비가 1대2가 나와. 그렇죠. 다시 한번 전기 뜨는 거. 근데 이것에 대한 이제 질량비가 1대4가 나와. 그럼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원자력이 더 있는 거야. 그래서 무엇인가 원자력이 더 있어야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전하비가 1대2고 질량비가 1대2라고 하면 그 원자력 속에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무엇인가 있으니까 질량이 더 증가한 거다. 라고 해서 체드윅이 벨륨에다가 알펠트 써. 그래서 벨륨에다가 알펠트 이거 썼을 때 그때 튀어나온 것이 있는데 보니까 전기를 할 때 무엇인가 이제 튀어나온 거야. 그것을 제가 중성자로 이렇게 발견하게 돼. 그래서 벨륨에다가 이제 알펠트 썼을 때 그때 튀어나온 그 튀어나온 입자가 있는 그 중성자이다.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발견한 거. 그래서 이제 중성자 발견 가장 늦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전기 안 돼요. 전기 안 되는 건 가장 늦게 발견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